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4일 금요일 장 마감 후 오후 시간입니다. 밤새 미국의 증시 하락한 후에 국내 코스피, 코스닥 1%대 하락했습니다. 또 일본은 2%대, 또 홍콩도 2%대, 또 유럽도 2%대 다들 크게 하락했습니다. 중국은 0.96% 하락했어요.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두 하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 비롯해서 아시아 주요 증시 다들 급락을 했습니다. 또 달러 환율 1215원이에요. 연간 최고 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작년에 기억들 하시죠? S&P 500 지수가 70번이나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이것은 연간 70번 이상 S&P 500 지수가 최고치 경신은 역사상 두 번째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작게 보면은 하락 구간이 6번, 7번씩이나 작년에도 이렇게 70번이나 최고치 경신하는 과정에서도 6번, 7번씩이나 발생을 했어요. 하락 구간이. 지금보다는 하락이 크지 않았지만.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최대 원자력 발전소 그 공격을 했다는 소식 많은 분들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식시장이 완전히 공포에 떨었습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라는 곳에 원전 단지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는 화재가 진압된 상태예요.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전의 핵심 장비에는 영향이 없고 원전 주변 방사능 수치에도 아직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서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또 어제 진행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2차 회담에서 즉시 휴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어요. 이것도 하방 압력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양측은 이날 진행된 협상에서 민간인의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과 통로 주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했고 조만간 3차 회담을 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 증시가 변동장세, 미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로 변동장세가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지금의 가장 큰 이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급등하는 물가 잡기 위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긴축 움직임과 또 기업들의 또 비용 상승 또 우크라이나 둘러싼 미국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러시아 간 갈등 또 장기화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겹치면서 조정 군명에 들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푸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나토 그 개입,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 조치 등에 반발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까지 시사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말 핵무기까지 사용한다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악인입니다. 전 세계의 악인이에요. 핵무기까지는 제발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전문가들이 나온 기사들이에요. 변동장세 속 서학개미 생존법 5년 안에 필요한 돈만 현금화 장기적 관점에서 적립식 매수 현실적인 기대 수익률 조정하고 나왔습니다. 긴 호흡으로 기술주 반등 노려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당장 들어갈 돈이 없다면 자신의 장기 투자 계획에 따라 주식을 적립식으로 매수하라는 조언이 따른다. 항상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평생을 주식 투자를 안 하다가 이제 주식 투자 시작했는데 그동안 세계 평화를 이루었었는데 갑자기 이거 웬 전쟁입니까? 또 10년, 20년 오랫동안 경험을 하셨던 분들 주식시장에서 이런 분들은 홀로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지만 우리 실링가족분들처럼 또 우리 실링가족이 뿐만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신 분들 또 1, 2년밖에 안 되신 분들은 이런 경우 혼자서 헤쳐나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이것은
주식을 적립식으로 매수하라는 조언이 따른다. 앤서니 메저셀마 자문 재무설계사는 무엇을 위해 투자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면서 수십 년 후에 은퇴 혹은 자녀의 대학 자금을 모으려 한다면 변동장세에서 흔들리지 않고 적립식 매수 등 자신만의 규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어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변동장세에서 위험자산인 주식을 산다는 것은 단기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는 결정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증시는 우상향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을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전략이라는 이유에서다. 맞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을 산다는 것은 단기적인 손실 입을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증시는 역사적으로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을 비싸든 싸든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수해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주식 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률을 현실화하라는 조언도 눈에 띈다. 이것 또한 말씀드렸어요. 도나 켈커니, 메르스 자문 최고 투자 책임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변동장을 보면서 2020년, 2021년에 상승세만 꿈꾸지 말고 현실적인 기대 수익률을 세운 후 꾸준히 투자하라고 언급했다. 중국발 코로나 대유행이 걸친 2020, 21년에는 S&P 500 지수가 각 연도에 16%, 27% 뛰었는데 이는 전례 없는 유동성 장세에 힘입은 예외적인 경우였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수익이 높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연 10%만 잡아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연 10% 이상이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더도 말고 연 10%면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매일 오르내리면서 결국에 보면 한 달 만에 1% 오른 거예요. 또 한 달 동안 막 오르내리면서 결국에 한 달 마감하고 보면 1% 오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이것이 쌓이면 정말 매달 1%만 쌓인다 그러면 1년이면 10%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투자해서 앞으로 뭐 10%, 20% 갑자기 올라가는 거 그런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제가 우리 실링 가족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런 일 없어요. 별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 여러분들의 생활 그냥 평상시처럼 꾸준히 해나가세요. 주식 투자하기 전 그러한 생활로 되돌아가서 그냥 꾸준히 주가가 어떻게 되든 요즘 변동 장세가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없었던 이런 전쟁까지 터지고 그냥 나의 직업, 내가 하고 있던 일, 나의 생활, 이 라이프 스타일을 그냥 그대로 쭉 밀고 가세요. 흔들리지 말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안정이 되고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을 하게 돼 있어요. 분명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실가족분들이 대부분 보면 다들 잘 견디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하락 구간이 상당히 깊죠. 이 정도면 경제 위기 다음으로 깊은 하락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지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다 앞으로는 평온하게 투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락 구간이 지나고 다시 상승장을 타게 됩니다. 그때까지 현재의 마이너스가 얼마이든 간에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실링 가족 여러분들 중에 불안해하신 분들이 많아질수록 저 또한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안정화 추세예요. 더군다나 초보자인데도 불구하고 경력이 5년, 10년, 20년 오래되신 분들이라 몰라도 투자 시작하신 지 겨우 몇 달, 1년 몇 개월 이렇게 되신 분들이 주축 아닙니까? 그런데도 의외로 여러분들이 초연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처럼 앞으로 한동안도 변동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나게 됩니다. 그냥 나의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일, 현재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그냥 꾸준히 임하시면서 평온하게 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상승장은 다시 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